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안상희입니다. 자, 이번에 요양보호 개론 중에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란 뭐냐? 개념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죠?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우리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라고 합니다. 개념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노인장기요양 보험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자라는 개념은요,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보험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가입자는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자,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대상자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 그러면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런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어려워야 됩니다. 여기에 병원 입원 치료 중이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는 선생님들이 딱 기억하실 게 뭐냐? 먼저 숫자를 보자. 65세 이상일 때에는 거동이 불편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런 문구가 있으면 되고요. 65세, 숫자가 65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노인성 질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병명을 봐라. 그리고 치매인 경우는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 중일 때에는 어때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 그러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65세 이상인 사람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되고, 65세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질병을 보자. 그래서 노인성 질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 그러면 노인성 질병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아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 교재에서는 노인성 질병 그러면 신경계, 그래서 치매, 파킨슨, 뇌졸중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치매 중에서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인 경우에, 그리고 기타 치매 관련된 건 다 노인성 질병이고요. 그리고 파킨슨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도파민이 부족하거나 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킨슨 질병은 손떨림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전이라는 표현은 손떨림 증상이에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들. 그 다음 뇌졸중.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죠?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 그래서 치매, 파킨슨, 진전,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노인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5세가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그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지 아니면은 거동이 불편한지 이런 대상자를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퀴즈 OX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부터 8번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딱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 그러면 첫 번째 숫자를 먼저 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숫자에다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리고 그 문장에서 65세 이상일 때에는 어떤 문구가 있어야 됩니까? 거동이 불편한, 신체 활동이 어려운 이런 문구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65세가 되지 않을 때에는 질병, 병을 봤을 때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자,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노인성 질병이라 하면 뭐예요? 치매 관련,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그 다음 파킨슨, 그리고 진전,
뇌혈관 질환들, 그리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런 질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치매인 경우죠. 자,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첫 번째, 결핵으로 신체활동 어려운 70세. 70세니까 신체활동이 어려운. 정답 O. 두 번째, 혈관성 치매 진단받은 50세 남자. 자, 숫자 65세 미만이죠. 질병을 봤을 때 혈관성 치매 O. 3번, 80세 뇌출혈. 그런데 병원에 치료 중인 건강보험 적용받죠. 그러니까 X. 4번,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56세, 65세 이하니까 질병 파킨슨 O. 5번, 다리골절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남자, 60세니까 질병을 받는데 다리골절 X. 6번, 뇌경색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45세 여성. 자, 45세, 65세 미만이니까 질병을 보자. 뇌경색증, 노인성 질병이죠. O. 7번, 결핵으로 신체활동 어려운 60세 남자. 자, 60세 질병을 보자. 결핵. 대상 아니죠. 8번, 난청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80세 독거노인. 자, 80세인데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X. 정답 확인하셨나요? 이번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자, 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누가 노인장기요양 제도 서비스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공단에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적용받기 위해서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공단에다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문조사 요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 소속 직원인 방문조사 요원이 52개 항목이 굉장히 길죠, 그죠? 그래서 5이 생각하시면 돼요. 5이 길다. 그래서 52개 항목을 조사해서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1차 판정은 누가 하냐? 방문조사 요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공단이 1차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견서 첨부해서 어디에 제출하냐?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해서 최종 판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등급판정은 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셔야 됩니다.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이 순서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공단에다가 인정 신청하고, 그러면 방문조사 요원이 나오고, 조사표 입력을 하면 공단이 1차 판정하고, 거기에 의사소견서 첨부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은 최종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라는 거는 2년입니다. 자,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가진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했을 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장이나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때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하고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럴 때에는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럼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방문조사는 누가 하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기타 공단 소속 직원들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서 방문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판정 항목 아까 길다 그랬죠? 52개 항목. 세부적인 거는 암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52개 항목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요걸 기억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그러면 X. 틀렸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은 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판정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총 몇 개 등급으로 나누어지죠?
총 6개 등급이죠. 장기형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그래서 판정 결과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 총 6개 등급으로 판정 결과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1등급에 해당되는 점수와 상태, 이런 것들은 기억 좀 하셔야겠죠, 그죠? 1등 하려면 95점 넘어야 된다. 그래서 95점 이상. 2등 하려면은 20 내려와 75점 이상 94점. 3등급은 우리 합격 점수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 점수 몇 점이죠? 60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3등급은 60점 이상 74점. 4등급은 4 다음 5죠. 그래서 51점부터 59점까지. 5등급은 50으로 끝나 앞에 5 붙여서 45점에서 50점까지입니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은 44점 아래예요. 선생님들 뒤에 점수는요, 앞에 등급에서 마이너스 1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태 보시면은 1등급은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 그래서 와상 환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2등급은 상당 부분 누구의 도움, 3등급은 부분적으로 누구의 도움, 4등급은 일정 부분 누구의 도움,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반드시 침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글자씩만 알아도 어느 정도 답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상태, 그러면 전상부일 암기하세요. 그리고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여야 돼요. 그러면 5등급 경증치매는 치매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은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지지원 등급은요, 제가 서비스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가 되지 않아요. 이분들은 신체 기능은 관계가 없어요. 거동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인지가 조금 떨어져서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 중에 인지지원 등급을 받았다, 대상자가. 그러면 가족요양이 불가능하시겠죠, 그죠? 그다음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를 보시면은요, 판정 결과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사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판정 결과, 누가 최종 판정하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하죠, 그죠? 그 최종 판정하고 보호자에게, 대상자에게 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사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지급해야 된다. 이 서류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에요.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최소 2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원칙이라고 해서 유효기간에 대해서 다시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1등급 와상 환자는 상태가 더 나빠질 수는 있지만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기에는 너무 불편함이 있다라고 해서 유효기간이 1등급 받으신 분이 다음 똑같은 1등급을 받았을 때 1등급이 1등급 받게 되면 다음에는 4년 뒤에 심사를 받게 되고요. 2, 3, 4등급이 동일한 등급을 또 받게 되면은 그 다음 3년 뒤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이 동일한 등급을 받게 되면 최소 유효기간인 2년 뒤에 심사를 받게 돼요. 예시문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아셔야 될 거예요. 장기요양 서비스에는 저희가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우리나라는 기타 재가급여의 복지연구 서비스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래서 시설은 요양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별현금 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자, 장기요양 급여 종류 3가지는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 세부적인 내용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장기요양 보험에 있어서 장기요양 요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장기요양 요원들은요,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특히 방문 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 요원은 요양보호사밖에 없습니다. 방문 요양에 관한 장기요양 요원은 방문 요양을 할 수 있는 분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2사람 다 되지만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 1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요원은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정답이겠죠.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재가급여의 종류, 재가급여는 총 6가지가 있어요.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하는 거. 방문 목욕,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특히 요양보호사 2명이 하는 거를 방문 목욕이라고 합니다. 방문간호는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 진료 보조, 상담, 구강위생. 그래서 방문간호사는 치위생사도 방문간호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야간 보호, 주간과 야간이죠. 낮과 밤이죠. 그래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주간과 야간이니까 일정 시간이죠. 일정 시간 동안 장기간 기간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단기보호, 단기보호는 그래서 일정 기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간 기간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단기보호라고 합니다. 기타 재가급여, 우리가 기타 재가급여는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 등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타 재가급여에는 복지용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암기법, 재가급여 종류 그러면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앞에 한 글자씩만 기억해도 찾아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재가, 가자가 집 가자입니다. 집에서 서비스 받을 때에는 방이 3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방방, 주담복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시설은 요양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어요. 자, 노인요양시설, 시설은 단위가 가정보다는 크죠, 그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입소자 10인 이상 시설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거 여건, 가정과 같은 여건을 제공해서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하는 입소자 9인 이내, 가정이니까 단위가 작죠? 그래서 9인 이내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급여 종류, 시설급여에 해당되는 거 찾아라 그러면 요양자 들어가는 글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현금급여, 특별히 현금으로 주세요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현금 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어요. 다 비로 끝나는 글자가 특별현금 급여에 해당됩니다. 자, 가족요양비는요.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지요. 천재지변, 그리고 수급자 신체, 정신적 이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에 우리는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감 벽지 오지에는 장기요양 기관이 없어요. 요양원이라든지 재가센터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상자들이 계실 때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공단에서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장기요양 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노인시설이에요.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에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게 뭐냐 그러면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는요. 수급자가 요양병원 입원했을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걸 요양병원 간병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특별현금급여는요. 최근에 계속 시험 문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현금급여 3가지 중에 가족요양비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가급여하고 시설급여가 있는데 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장단점을 한번 보시면 재가급여, 집가짜라 그랬죠, 그죠? 집에서 서비스 받으니까 평소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그리고 개인 중심 생활이 가능하니까 사생활도 존중되겠죠, 그죠? 단점은 뭐냐? 이 재가급여, 방방방 주담보, 각각 서비스 신청할 때마다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서비스 받다 보니까 응급상황 생기면 병원으로 이송하셔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반면 시설급여는 보시면은요. 시설은 요양이다 그래서 그 요양원에는 간호사, 그다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같이 다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단점은 뭐예요? 시설은 한 곳에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가족하고 형제하고 이웃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소외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개인 중심 생활이 어렵다라는 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장단점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노인장기요양 재원은 노인장기요양 제도에서 보험료로 들어오는 장기요양 보험료 60에서 65%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 지원, 조세, 세금으로 20%가 충당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받고 있는 대상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15 내지 20%입니다. 그래서 공단은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통합 징수한 후에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쉽게 얘기해서 장기요양 보험료는 선생님들 어떠세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보면 장기요양 보험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통합 징수. 징수는 통합으로 하는데 회계는 각각 독립회계. 장기요양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이용을 하고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독립회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에 있어서는요.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20%, 재가를 이용하게 되면 15% 부담한다. 요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재가 가짜가 집가짜죠. 그 집에서 서비스 받을 때 어떻습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누가 내요? 그 집 식구들이 내게 되죠. 그죠? 본인이 내니까 좀 적게 내시면 돼요. 15%. 시설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누가 냅니까? 시설장이 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니까 20%.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내신다. 시설은 20%, 재가 15% 암기하시고요. 자, 저소득층이라든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본인 부담금의 40 내지 60% 경감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 서비스 받는 분이 시설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20만 원에서 40 내지 60%를 경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저소득층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빵입니다. 없어요.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 비급여 항목은요. 식비하고 임의용 비용 이런 기타 부분이 있는데 이 비용은요. 전액 누가 부담하냐? 본인이 부담한다. 선생님들 병원 이용하실 때 비급여 항목 다 누가 부담해요? 본인이 부담하시죠? 이런 재가라든지 시설에 있어서 특히 시설이죠. 시설에 있어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부담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비용 및 청구 이렇게 돼 있어요. 비용 청구.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나면 급여 받아야 되죠. 그 급여를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요양보호사는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청구할 수 있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장기요양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그러면 그 청구된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은 누가 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죠. 그죠? 그래서 문제, 장기요양 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제공하고 나서 그 비용 청구는 장기요양 기관이 공단에다가 청구하고 공단이 심사하고
장기요양 기간에다가 지급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이 공단에서 등급을 받았을 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 파트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에 곧잘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단에서 등급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집에 계시면 누가 와서 서비스 해주나요? 안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기관을 찾아가서 서비스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그래서 첫 번째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기관을 찾아가서 방문 상담을 하거나 신청 접수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관은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해요. 이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대상자의 욕구 평가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서비스 제공 계획을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보여줘서 그게 마음에 들면 이제부터는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하셔야 돼요. 이 계약 체결한 후에는 바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모니터링 실시했을 때 서비스가 잘 되고 있으면 계속 하시면 되고, 서비스가 불만이다, 아니면 대상자가 사망을 했다, 이럴 때에는 서비스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대상자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장기요양 기관에 제출하십니다. 이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할 때. 그러면 그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내용을 보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이때 반드시 대상자의 욕구 평가 실시하셔야 되고, 이 욕구 평가는요, 대상자 신체적 상황뿐만 아니라 정신 심리 상태, 사회 환경까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수립된 내용을 보호자나 대상자에게 보여줘서 서비스가 마음에 드시면 계약을 체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모니터 실시한다라는 거. 요 순서 반드시 정리하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있어서 첫 번째 장기요양 인정서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기관에 제출한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장기요양 인정서에는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그 다음 장기요양 등급, 그 다음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라는 말은요, 내가 집에서 서비스 받을 건지 아니면 시설로 이용하실 건지, 재가냐 시설이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거는 장기요양 인정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나타나 있는 곳은 장기요양 인정서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안내사항 같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그리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요,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예요. 그래서 장기요양 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을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장기요양 인정서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선생님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는요, 보시면은 우리가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총 몇 개 등급이다? 6개 등급이죠.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 근데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상태가 어땠어요? 치매여야 되죠. 그죠? 그런데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의 점수는 해당이 돼요. 5등급은 몇 점부터 몇 점까지인가요? 50으로 끝나 45에서 50점. 그 다음 인지지원 등급은 44점 아래죠. 그죠? 이 점수는 해당이 되지만 치매가 아닌 분들을 우리는 등급외자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면 이런 등급외자에는 A형, B형, C형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해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냐,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즘 최근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등급외자,
그 다음에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공단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하고 노인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은요, 선생님들 보시면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질병들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만성질환이죠. 그죠? 이런 등급외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대상으로 건강관리, 의료이용, 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노인 건강관리 사업에는 노인 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생활댄스, 탁구 이런 것들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운동경기장, 공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등급외자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그러면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과 노인건강관리 사업이 있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데요. 선생님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요, 반드시 시험 문제에 여러 번 출제될 수가 있어요. 여러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기억하시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8월 6일 시험이죠. 그죠?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나서 선생님들이 저희 유튜브에 장희영 강사님이 올리는 모의고사를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열정 강사 안상희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